역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해서 전체는 안 됩니다. 근데 중국에다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기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속이면 우리가 600년 동안 속아왔어요. 거짓말 속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창조로부터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하는 자료가 너무 수두룩이 나와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구약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다 깔려 있는데도 우리는 기독교에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실을 좀 찾아가야 될 때가 됐고, 왜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건지 이것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말은 다른 데로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저걸 쓰면서 앞에다가 뭘 만들었냐 그러면 2025년 후 세계 중심 국가를 향한 여정표라고 해서 4페이지, 그러니까 앞에 2장, 뒤에 2장 이렇게 해가지고 4페이지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만들었느냐 그러면 24년 3월 중순에 책이 3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만들면서 집사람이 되게 많이 냈어요. 거기에 보면은 상상도 하지 못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윤석열이 2024년 연말에 탄핵이 시작되어가지고 25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대선이 치러진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책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문서화 시켜놨잖아요. 그냥 말로 해서 와전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 대변혁이 시작된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거기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요즘 세상의 변화를 보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냥 세계 중심 국가를 가는 거예요. 그 김용범 청와대 그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며칠 전에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세계 세 번째 갈 거다. 2, 3년 내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세계 세 번째 간대요. 몇 년 전에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미 예견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25년 후면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하고 있지만 그 패권 싸움의 승자가 대한민국이 돼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패권이 우리가 오부지리로 둘이 싸우는 그 열매로 우리가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로 간다. 세계 중심 국가가 돼서 세계를 경영한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때는 말이 안 됐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돼?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있으면 정말이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지금 접어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왜 쓰셔야 되느냐? 역사는 가끔 뒤바뀌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리셋한다고 그러죠? 뒤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정체돼 있을 때. 왜 태풍이 불어요? 만약에 태풍이 싫잖아요. 나무도 막 부러지고 건물들도 막 날아가고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태풍 싫잖아요. 근데 만약에 태풍이 불지 않으면 공기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가 오염돼서 사람이 병들게 돼 있잖아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대변화가 종종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공기가 나빠졌을 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소수가 부를 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100년 만에 대변혁의 시대라고 아마 뉴스 언론들에게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100년 만에 대변혁이래. 근데 시진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500년 만에 대변혁이다. 이게 콜럼부스가 저기 남미 이렇게 다 그 개척을 시작을 하잖아. 가서 발견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정복전쟁, 전복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500년 전이거든요. 이게 저는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100년의 대변화도 500년 만에 대변화가 아니라 2000년 만에 대변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2000년 만에 대변혁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AI 시대가 왔잖아요. 대변혁의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대변화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기 싫다 그래서 뭐 안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변화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러면 2000년 만에 찾아오는 대변혁의 시대는 하나님이 꿈꾸는 대변혁의 시대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냥 대변혁만 시켜놓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2000년 만에 대변혁의 시대는 어떤 세계가 돼야 될까? 지금 AI 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이번에 스타링크 해가지고 막 재산이 얼마나 그래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엔비디아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AI 시대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AI 시대로 가는 그 대변혁의 시대에 그러면 사람들은 크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잖아요. 소수만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노예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대로 놔두면 노예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주빌리잖아요. 희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꿈꾸는 시대가 희년의 시대예요.
주빌리 세상인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 얘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반화되어 있는 단어가 뭐예요? 홍익인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제세2화 홍익인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세2화는 뭐냐 그러면 하늘의 이치로, 하늘의 이치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홍익인간만 띄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늘의 이치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라.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사는 시대를 만들어라. 이게 홍익인간 정신이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경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열어가는 주빌리 세상은 제2와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계를, 문화를 이끌어갈 것이다. 종교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2와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계를 끌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힘없는 사람 얘기했다고 끌어가져요? 안 되잖아요.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방글라데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게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우리 민족이 세계 중심 국가가 돼서 우리가 만드는 제도가 제2와 홍익인간 정신으로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모든 걸 만들어서 우리가 기준이 될 때, 우리가 편이 될 때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이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고 우리가 자꾸 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김일성 망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1994년까지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 연도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그 뒤로도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말도 안 되는데 때가 지나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2050년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가 된다. 이걸 하면서 앞으로 주빌리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이 돼서 지명해 놨잖아요. 그 이재명이 됐다. 정치색을 가지고 저 보지 마세요. 저는 원래 전라도 사람이에요. 원래 이낙연 씨가 앞으로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제재율도 거의 50% 가까이 나오던 그때였어요. 근데 어느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우연히 어느 선교사님한테 갔는데 그분은 이제 대화를 마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가 들어가니까 같이 앉더라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이렇게 뭐 이제 통일 얘기, 북한 얘기 했지 않겠어요? 돌아오는데 자기 차를 타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겠대요. 양평인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막 이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가 아는 이재명은 청계천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라는 인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이재명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찾아봤어요. 금방 알겠다. 하나님 이 사람을 택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주빌리 세상을 만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재명이 앞으로 주빌리 세상을 만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책에도 그대로 실었어요. 이재명이 지금 하는 정책들을 보세요. 주빌리 저당 만들어가는 거예요. AI 시대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열매를 함께 나누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자 하는 게 이재명이 지금 세계 질서를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정치적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정치적인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에도 윤석열이 두 눈 불 끄고 있는 그 시절에 제가 저 책 내용에다 그걸 쓴 거예요. 이재명 시대는 대변형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걸 제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재명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AI 시대가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소수가 몇 사람 세계를 치고 흔들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그런 세상에 왔을 때 이걸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막아서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갈 거인데 그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아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델 이걸 제시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을 엄청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좀 파주에 계신 분들과 좀 한번 대화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가 최전방이잖아요. 최일선에서 또 통일을 위해서 부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뜻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저 얘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듣고 생각이 서투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두 번째 책에도 써놓은 거 있어요. 배송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우자. 애플을 유치하자. 불가항력적인 대단히 투자를 해가지고 김정은도 거절할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하자. 탱크로, 포로 전쟁을 막는 게 아니고 애플을 세워가지고 애플은 그냥 예시입니다. 세워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기업들 다 투자해가지고 평화도시를 만들어버리자.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애플 와라 그러면 지금은 두 손 들고 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은 틀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는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있어서 할 수 있겠어요? 권리 있어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파주, 문산 이 지역의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개성땅에다가 새로운 미래를 한번 설계해보자. 우리 박사님 새로운 미래를 갖다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럼 정부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걸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통로가 되어주면 돼요.
우리 돈 쓸 거 없습니다. 차값은 들어가겠죠. 우리가 통로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쳐야 돼요. 그러면 김정은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골방에만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소리 한번 질러보자. 다 돼 있는 거 우리가 소리 질러갖고 열매 따자. 그리고 주빌리 세상, 주빌리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안 걸려요. 내년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올해 곧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날 수 있잖아요. 내년부터 대개발이 시작될 수 있어요. 다 발표되고 난 다음에 갖다 들이면 이게 효과 있어요? 없잖아요. 미리서 우리가 기획하고 제가 다 기획해놨어요. 그걸 다 써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파주 지역 주빌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계속 앉으시고